자, 이제 VM1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RDP 설정을 마쳤다면 아마 이제 몇 가지 점검이 필요하겠죠. 먼저 우선 RDP가 실행 중인가 확인하는 거는 뭐 수업 시간에도 했었어요. 그래서 systemctl status RDP XRDP죠. 서비스 네임으로는. 그래서 XRDP가 이제 enable 돼 있고, 즉 부팅 과정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실행 중이다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Q 해서 끝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이제 실제로 그 접속 서비스를 대기 중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sudo systemctl 이게 아니라 이건 방금 아까 했고 nested -antp 해서 grep rdp 이렇게 해서도 볼 수가 있겠죠.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것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RDP가 대기 중인 것을 볼 수 있어요. XRDP죠, 사실은. 프로세스 이름은 XRDP고 서비스 네임으로는 이제 RDP고 그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대기 중이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제 로컬이 여기고 이쪽이 이제 리모트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게 IPv6에 해당하는 연결만 대기 중인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 IPv6에 관한 대기뿐만 아니고 IPv4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기를 한다. 하는 거고, 요것이 의미하는 게 이제 IPv6 주소가 128비트잖아요. 그것이 all zero인 것을 나타냅니다. 이 콜론이 IPv6 주소 all zero입니다. 그러니까 IPv4로 했을 때 0.0.0.0하고 똑같아요. 32비트 all zero와 같은 개념이죠. 이것의 의미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any의 개념이죠. any 어떤 주소든. 그래서 내 PC가 아니고 내 버추얼 머신이죠. 내 서버에 any 어떤 IP 주소든 나한테 설정되어 있는 IP 주소로 3389번 포트로 접속을 대기 중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any죠. 어떤 IP 주소든 어떤 포트로든 나한테 접속할 수 있다. 리모트 쪽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죠. 클라이언트의 주소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지 않고 포트 번호도 제한이 되어 있지 않다. 내가 접속받는 포트 번호는 3389번이다. RDP에 해당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대기 중. 현재는 접속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럼 실제로 이제 접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이제 MSTS나 아니면 원격 데스크탑을 찾아서 시험 문제에도 있습니다만 원격 데스크탑을 찾아서 실행을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접속을 할 때 일단 콘솔에서는 이것을 로그아웃을 한 상태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VM1에서 이 터미널, 그래픽 터미널이 로그아웃 되어 있어야 됩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동시에 접속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접속할 주소를 223.194.165. 저 같은 경우에 250번입니다. 여기 이제 VM1의 리눅스의 IP 주소죠. 그 다음에 옵션 표시해가지고 뭐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대강 한 1280에 800 정도로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연결하겠습니다. 이제 전체 화면으로 하면 커서 좋긴 하지만 또 다른 프로그램들을 가리기 때문에 그냥 전체 화면으로 하지 않고 작은 창으로 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접속을 할게요. 연결. 하면 이제 연결이 됩니다. 이와 같이 로그인 창이 뜨고요. 여기서 이제 JS2로 접속을 하시면 되겠죠. 그 전에 이쪽에서 확인을 하는 걸 덜 했구나. 아직 확인을. 이렇게 되고 나면 아마도 일단 RDP 해서 보면 이렇게 이스태블리시 된 게 나타날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접속한 창이죠. 이 접속한 창이 이제 내 PC의 원격 데스크탑 앱에서 이 포트 번호로 지금 여기에 접속을 해온 거죠. 그죠? 23.194.165.250에
3389번 컨트롤 접속해서 지금 예, 접속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네,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도 봐야죠. 이게 이렇게 서비스가 되려면 조건이 있죠. 일단 네트워킹이 돼야 되고 그래야 핑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PC에서 당연히 PC에서 핑 했을 때 이게 안 되면 뭐 아무것도 안 되죠. 사실은 23.194.165.250 VM으로 네트워킹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레이어 1, 2, 3가 동작해야 되는 거고 네트워킹이 되려면 레이어 1부터 7까지 다 동작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요 1, 2, 3은 그야말로 이동을 시켜주는 관점에서 운반이 제대로 되고 있다. 그럼 그 운반을 하는 기능, 즉 배달 기능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럼 배달 기능 위에 뭘 배달할 거냐 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이 잘 되고 있느냐를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고 있는 게 아까 봤었던 서비스가 잘 실행 중에 있는지, 그죠? 서비스가 잘 실행 중에 있는지, 그래서 실제로 잘 대기 중에 있는지, 이거는 즉 쇼핑몰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물건을 사려면 쇼핑몰이 살아 있어야 거기서 물건을 배송해 줄 테니까 물건이 없으면 여기서 그게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서비스가 불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설정이 이제 허용이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보안 설정은 sudo firewall cmd 명령이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리스트 뭐 all 해서 볼 수도 있고 all 하면 이제 뭐 다양한 것들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서비스만 보고 싶으면 리스트 서비스 정책상에 이제 허용되는 것들이 어떤 서비스가 허용이 되느냐. 그리고 Firewall CMD. 네, 여기 보시면 이제 RDP 서비스가 허용 중에 있죠, 그죠? 네. 지금 이제 RDP 서비스 허용으로 했었으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이제 RDP 서비스가 허용 중이니까 이제 방화벽상으로도 통과가 되죠. 그래서 방금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접속이 된 거죠. 서비스 네트워킹도 되고 즉 운반이 가능하고 서비스도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허용까지 돼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다 만족돼 있어서 연결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JSLI 여기서 이제 패스워드 쳐주시면 로그인이 되겠죠. 로그인을 할 때 이제 XFC가 실행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ls-la.xsession 요 파일의 내용 요것이 이제 이 원격 X 윈도우라고 하는 원격 그래픽 데스크탑 환경을 접속을 할 때 자동으로 실행돼야 되는 그 실행 파일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실행 권한을 주는 그런 식으로 나왔던 문제죠, 그죠? 꼭 이 파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과제에서 보자면 이게 요거죠, 요거. 이게 .exception 요 파일을 실행 권한을 줘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exception으로 나타난다 이거지. 그죠? 초록색으로 .exception으로 나타났죠? 이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으면 뭐 cat.exception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XFCE4 세션이 실행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이제 XFCE4 그래픽 환경이 데스크탑 환경이 실행되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이게 실행이 되고 이게 실행된다는 건 이것이 실행된다는 것이다. 이게 실행이 가능한 이유는 이렇게 실행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체인지 모드에서 원래 만들면 이게 실행이 안 되는데 실행 권한을 준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다시 한번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echo라는 명령으로 테스트라면 echo라는 게 그야말로 메아리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입력한 그대로를 다시 출력시켜주는 그런 명령이죠. 그래서 내가 테스트를 입력했으니까 여기에 인수로 테스트를 입력했으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출력시켜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라든가 특수문자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따옴표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핑 -c 3 www.google.com 내가 실행할 명령을 핑 -c 3 www.google.com이라는 명령을 실행할 건데 그냥 그거를 실행을 하는 게 아니고
echo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냥 이런 문자열이 화면에 출력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그럼 이런 문자열이 출력이 그대로 되죠. 다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이. 그럼 이걸 그냥 화면에 출력하는 게 아니고 이제 리디렉션을 통해서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러한 문자열을.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떤 그 실행할 명령어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구글로 핑을 하는 거니까 핑구라고 봅시다. 핑구. 이렇게 리디렉션을 통해서 이제 화면으로 출력이 되는 게 아니고 그 화면으로 출력되는 것을 다시 어디로? 핑구로 돌려버린다. 디렉션. 리디렉션. 그래서 핑구로 돌리면 화면에는 안 나타나죠. 그래서 ls-l 핑구 해보면 이렇게 핑구라는 파일이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파일의 내용을 한번 보면 cat 핑구 해보면 이렇게 www.google.com 이렇게 파일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파일을 여기서 그냥 실행한다고 실행이 되지 않는다. 왜? 이 파일은 지금 실행 권한이 없단 말이죠. X가 하나도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핑구를 실행해봤자 안 된다. 물론 여기서 핑구라고 그냥 입력하면 아예 파일을 찾지도 못해요. 명령어를 찾을 수 없다고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디렉토리에 분명히 있죠. ls-l 해서 보니까 파일은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실행이 안 되냐 하면 리눅스에서 명령을 실행할 때 그 명령을 아무 데서나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령을 입력한다고 그 명령이 그냥 어디 있는지 리눅스의 시스템에 막 다 뒤져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명령을 실행해 볼게요. echo $pass 이거는 뭐냐면 pass라고 하는 환경 변수, 이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 어떤 설정이 들어있는 변수 값인데요. 환경 변수의 값을 참조하기 위해서 앞에 $라는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pass는 변수고 환경 변수고 일종의 환경 변수인데요. 어떤 환경 변수냐면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는 그 위치들에 대한 리스트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명령어만 찾아서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변수 값이 뭘로 되어 있냐? echo 명령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어디서 찾느냐 하면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찾거나 여기서 찾거나 여기서 찾거나 여기서 찾거나 여기서 찾거나 여기서 찾아요. 콜론으로 구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여기에서 그 나열되어 있는 그 디렉토리에서만 명령어를 찾아서 실행해요. 근데 지금 현재 이 파일은 핑구는 어디 들어있냐? 현재 디렉토리에 들어있죠. 현재 디렉토리는 pwd 해서 보시면 홈 밑에 jsd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목록에 홈 밑에 jsd가 없으니까 못 찾아요. 내가 여기서 핑구라고 실행을 해도 찾을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찾아봤는데 그 파일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명령어를 찾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파일을 실행하려면 이제 이 패스에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패스에 이 디렉토리를 등록하든지 아니면 직접 그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핑구를 그냥 실행하지 말고 디렉토리를 직접 지정을 해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럼 지정을 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home 밑에 jsli 밑에 핑구 이렇게 하면 되긴 되죠. 그러면 이제 절대 경로로서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핑구를 실행해라 하는 뜻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가능하죠. 현재 나의 홈 디렉토리는 그냥 이렇게 해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나의 홈 디렉토리 밑에 핑구, 홈 밑에 jsd라고 쓰는 거나 이렇게 쓰는 거나 똑같다 이거지. 아니면 현재 디렉토리 자체가 사용자 홈 디렉토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현재 디렉토리를 여기다 써줘도 돼요. 현재 디렉토리는 뭐라고 쓰느냐? 점입니다. 점. 아시다시피 점이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죠. 그래서 점 밑에 있는 핑구를 실행해라.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경로로 홈 밑에 jsli 밑에 핑구 해도 되고 아니면 상대 경로로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 밑에 핑구 해도 되고 아니면 지금 현재 작업 디렉토리가 다행히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인 관계로
그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는 점으로 점 슬래시 핑구 해도 되고 다 어쨌든 결국은 슬래시 홈 밑에 jsli 밑에 핑구의 파일을 지칭하는 거죠. 이거를 실행을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거부가 되는 이유는 이것이 실행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change mode라는 명령을 써서 사용자의 권한을 할당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우리 과제에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모든 사용자들, 즉 사용자 그룹,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니 소유자죠. 이 파일의 소유자 jsli죠. 지금 현재는 이 파일의 소유자는 jsli예요. jsli한테, 그 다음에 jsli 그룹한테, 그리고 others한테 모두 실행 권한을 주는 걸 목표로 했었죠. 우리 과제에서는 그죠? A 플러스 X에서 모두에게. 근데 그냥 여기서는 그냥 사용자 jsli한테만, 소유자한테만 줘볼게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저 플러스 X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U가 소유자를 뜻하죠. 소유자 유저 jsli한테 실행 권한을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핑구 이렇게 하고 나면 다시 ls-l 에서 핑구 해보면 유저한테만 실행 권한이 추가가 됐죠. 나머지 그룹, others한테는 실행 권한이 추가가 안 됐어요. 그죠? 어쨌든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실행 파일은 유저가 실행할 수 있으니까. 요것과는 조금 다른 결에서 한번 해본 거고요. 이렇게 하면 실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점 슬래시 핑구 해보면 이제 핑이 실행이 되겠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이것이 실행이 되겠죠. 이 내용. 핑구의 내용이 핑 이거니까 이것이 실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핑이 실행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점 액세션을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로그인할 때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이거지. 예, 오케이. 하면 아마 XFCE 세션이 실행이 되면서 XFCE 데스크탑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XFCE 데스크탑 화면이 나오죠. 이제 이 상태에서 넷세트로 다시 한번 보면 넷세트 마이너스 ANTP 그래서 뭐 grep RDP 수업 시간 시험에 나왔던 grep established 여기까지만 하면 아까 그 대기 중에 있던 listening과 establish 두 개가 나타나죠. 그죠? 여기 두 개가 나타나죠. 지금 현재 접속되어 있는 이것이 요것이고, 그죠? 요것은 대기 중인 접수 창구이고, 그러한데 이 중에서 이제 이것만 보고 싶다. 인라인 접속되어 있는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되냐? 여기다가 또 한 번 파이프를 걸어서 established 뭐 다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몇 글자만 매치가 돼도 뭐 이스트까지만 써도 사실 이스트로 시작되는 패턴이 이 라인에는 없잖아요. IST는 있지만 EST는 없죠. EST가 있는 라인을 그랩하면 요것만 볼 수 있지. 그랩이 빠졌네. 미안해요. 그랩. 그러면 그 라인만 딱 필터링이 돼서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되어서 데스크탑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뭐 브라우저를 띄워서 작업을 한다든지 뭐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다시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로그아웃 하고 나면 이제 접속이 끊어져서 없겠죠. 그죠? 오로지 이제 리스닝 상태에 있는 것만 지금 접수 중인 대기 상태에 있는 것 이게 소위 데몬이죠. 데몬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봤고요. 그 다음에 BM2에서 BM1 RDP 접속 서비스 확인. 이거는 이제 BM2에서 클라이언트를 실행해서 BM1에 접속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여기까지는 아마도 그 NAT 연결 상태인 걸로 돼 있을 거예요. 과제에서.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걸 브릿지 환경으로 안 했죠. 그죠? 7번의 과제에 보면 BM2를 브릿지 네트워크 연결
해서 고정 IP 주소 및 고정 설정을 하고 확인해라 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VM1에 대해서 6주차에 수업을 했고 VM2에 대해서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VM2는 원래는 NAT 상태인데요. 이 과제를 했으면 이제 브리지 상태로 공인 IP 주소로 바뀌어 있겠죠. 저도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도 VM2를 보시면 2319419200 이런 식으로 해서 VM2에 할당된 IP 주소, 공인 IP 주소로 접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원래 NAT 환경으로 놓고서 한번 해볼게요. VM2를 NAT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VM1은 브릿지, VM2는 아직까지 NAT 상태 유지. 이제 다시 끊어졌겠지. 이제 끊어졌습니다. VM2. 그럼 안 됩니다. 이제 콘솔에서 작업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콘솔에 접속해서 작업하겠습니다. 들어왔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RDP 접속을 하기 위해서 RDP 클라이언트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치를 위해서는 이제 관리자로 가서 관리자로서 RDP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인 FreeRDP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요. DNF 커맨드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FreeRDP를 실행을 하는데 이 패키지 네임은 FreeRDP인데 패키지 안에서 실제 실행 파일은 XFreeRDP예요. XFreeRDP라는 그 명령을 통해서 터미널 사이즈 그 다음에 접속 호스트 주소 이렇게 명령 라인에서 실행을 하는데요. 이거는 GUI 환경에서 해야 돼요. 이 CMD 터미널에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는 다시 뭐 텔넷 접속을 해서 시큐어쉘 접속을 해서 하더라도 안 된다. 예, 물론 지금 접속 이것도 아니죠. 예. 이거 아니고 주소도 프로파일을 바꿔야 되겠죠. 현재 프로파일이 아마도 랩VM1S로 되어 있을 텐데 ENS160으로 바꿔야죠. NMCLI 커넥션 show. 그래서 그 연결 프로파일들의 리스트를 보면 지금 현재 그 고정 IP 주소를 설정하는 이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것에 해당하는 즉 NAT 환경에서 쓰던 사설 IP 주소 설정인 이 ENS160으로 프로파일을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sudo nmcli connection up ENS160 하면 요 처음에 설치할 때의 그 IP 주소 프로파일인 ENS160 프로파일이 적용이 돼요. 지금 현재는 랩VM1S, VM2S 그래서 고정 IP 주소로 공인 IP 주소 설정하는 브릿지 환경에 주소 설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시 NAT 환경으로 바꾸겠습니다. 수도로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VM2에서는 이게 수도가 안 되죠, 그죠? 안 되기 때문에 SV-에서 물론 본체 콘솔에서는 수도가 없이도 이 커넥션 프로파일 바꾸는 거는 그냥 해도 되긴 됩니다. 관리자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예, 됐죠? 그래서 IP 어드레스에 보시면 192.28.5.132로 바뀌었죠. IP 주소가 사설 IP 주소 NAT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제 XFreeRDP를 실행해 볼게요. 이거죠, 이거. 원격 접속을 해 볼게요. 주소는 210이 아니고 저는 250입니다. 지금 VM1의 주소. VM1의 주소로 원격 접속을 VM2에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VM2에서 마치 윈도우에서 아까 그 원격 데스크탑으로 이렇게 접속하듯이 접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GUI 환경이 아니고 이제 이와 같이 이제 CLI 터미널에서 명령으로 실행하는 거죠. 여기다가 붙여넣기. 주소는 210이 아니고 250. 그래서 접속을 하겠습니다. 그럼 뭐 어쩌고저쩌고 틀 텐데 그냥 yes 하겠습니다. 윈도우에서와 비슷하죠. 윈도우에서 뭐 어쩌고 뜨는데 자, 이와 같이 GUI 접속이 되죠. user does not exist. jsli가 없다고 다시 이렇게 jsli 해서 다시 접속. 잘 됐죠? 이제 이 VM2에서 VM1으로 원격 데스크탑
앱으로 접속을 했습니다. 아까 뭐 윈도우에서 그 원격 데스크탑으로 접속한 거나 그렇게 큰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이제 윈도우에서 하든 리눅스에서 하든 어쨌든 잘 되고 있다. 원격 접속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그 네트워크의 연결 결과를 보면 여기서 다시 192.168. 아까 5.132였거든요. 여기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봐도 되긴 되는데 여기서 보려면 또 수두가 여기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서 할게요. 그래서 su 마이너스 해가지고 관리자로 가서 여기서 netstat -antp grep rdp 해서 보시면 여기는 이스태블리시 된 것만 보여주네. 그랩 안 하고 보면 그냥 이스태블리시 된 것만 보이는군요. 3389 250. 여기서도 볼게요. 여기서도 아까 봤던 거죠. 수도 이거. 여긴 VM1입니다. 이걸 잘 봐두세요. 이건 지금 VM2에서 VM1에 접속한 거죠. 여기서는 VM2에서 본 거고요. 그게 다르죠. 다시 한번 해서 grep rdp 해서 보면 여기서는 VM2에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이게 이제 혼동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결과와 이 결과 두 개가 이제 다르죠. 요건 지금 VM2죠. 요건 VM1이에요. 그러니까 VM1에서 요거는 리스닝 상태 중인 거. 그다음에 요거는 진짜 VM2에서 접속한 거죠. 여기가 VM2죠. 여기 VM2, VM1. 여기가 VM1, VM2. 그러니까 VM2에서 이쪽이 로컬이고 이쪽이 리모트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여기가 VM1이고 VM2에 여기가 로컬, 여기가 리모트죠. 그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VM1에서 봤을 때는 리스닝 된 것과 VM2에서 접속한 이스태블리시 요게 보이죠. 나한테 3389번으로 접속한 거. 그 다음에 이제 VM2에서 봤을 때는 이제 리모트에 250 여기 VM1이죠. 예, 3389번으로 접속한 거. 이게 나죠. 나. 근데 이것과 이걸 보면 이게 좀 재밌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VM2가 IP 주소가 192.168.5.132. 근데 VM1에서 보면 그 상대방이 즉 나는 여기 250 여기 서버죠. 여기도 이제 여기 VM1이 서버죠. 서버에 3389번 포트. 여기가 이제 클라이언트죠. VM2가. 근데 얘의 주소는 누구의 주소인가요? VM2의 주소인가요? 이 주소는 VM2의 주소가 아닙니다. 누구의 주소냐? PC의 주소예요. PC. 윈도우의 주소. IP 컨피그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223.194.19.51 이게 윈도우 PC의 주소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분명히 나는 어디서 접속했냐 하면 VM2에서 VM1으로 접속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그래서 VM2에서 볼 때는 분명히 VM1에 접속을 했어요. 서버로. 근데 VM1에서 보니까 VM2가 접속을 한 게 아니고 윈도우가 접속을 했다고 나온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VM2가 아니다. 이거는 누구냐? 윈도우 PC다. 나는 분명히 VM2에서 접속했는데 왜 윈도우 PC라고 나오냐?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NAT죠. NAT. 파워포인트 자료를 볼게요. 이 네트워크 환경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구조로 돼 있는 겁니다. 지금 VM1은 이렇게 그 실질 네트워크의 브릿지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VM2는 이 가상 그 VM웨어 네트워크에 NAT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가 192.168.5.132번이죠. 얘는 223.194.165. 저 같은 경우는 250번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RDP로 여기 접속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설 IP 주소고 여기는 공인 IP 주소죠. 그러면 이 사설 IP 주소로 공인 IP 주소 네트워크에 접속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NAT에서 공인 IP 주소로 바꿔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여기서 나갈 때는 분명히 아까 본 것처럼 이와 같이 사설 IP 주소로 나갔어요. 여기서 사설 IP 주소로 나갔어요.
그러나 여기서 NAT로 바뀌어서 얘한테 도달하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IP 주소가 아닌 이 NAT로 바뀐 IP 주소로 인식을 한다. 바뀐 IP 주소. 바뀐 IP 주소가 바로 윈도우의 그 PC의 IP 주소지. 예.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VM웨어의 가상 공유기가 바로 그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대신 쓰는 거죠. 예.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브라우저로 구글에 접속을 했다 했을 때, 그러면 나는 분명히 접속할 때, 구글에 접속할 때 nested-nvo 같은 명령으로 이제 윈도우에서 보면 내 IP 주소가 구글에 접속한 걸로 나올 거예요. 근데 구글 입장에서 보면 그 여러분들의 PC의 사설 IP 주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 회사에서 여러분들 가정의 공유기에다가 할당해주는 공인 IP 주소가 나타나요. 구글 쪽에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공유기 상에서 있는 어떠한 걸 쓰든지, 뭐 PC를 쓰던 노트북을 쓰던 휴대폰을 쓰던 어쨌든 와이파이로 공유기에 연결해서 또는 랜으로 공유기에 연결해서 인터넷 접속하면 그 외부에서 볼 때는 그 누가 접속한 걸로 보이느냐? 여러분들 가정의 공유기의 IP 주소, 공인 IP 주소가 접속한 걸로 보여요. 이게 그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라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 BM2를 브릿지 모드로 해서 다시 이 실실로 끄집어 오면, 얘도 이제 이쪽에다 연결해주면 BM2도 브릿지 모드죠. 얘가 이제 223.19 4. 뭐 저 같으면 165.200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250이고 223.19 4. 165.220. 이렇게 되면 이제 같은 랜이죠. 같은 실시상의 랜이니까 똑같이 공인 IP 주소로 이제 1대1로 접속이 될 수 있다 하는 거고, 그 공인 IP 주소로 바꾸는 거는 뭐 BM1에서 했던 것과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또 크로스로 거꾸로 이제 이걸 공인 IP 주소로 바꾸기 전에 이쪽 NAT 환경에서 거꾸로 이쪽에서 여기에 RDP를 설치하고 RDP 서비스에 접속이 되느냐. RDP 서비스 하는 거는 설정하는 건 여기 RDP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이어월 열어주고 서비스 활성화 시켜주고, 그 세 가지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주고 이 사설 IP 주소로 접속이 되느냐? 안 된다 이거요. 안 된다. 왜냐하면 이 공인 네트워크에서는 이 사설 네트워크로 접속을 할 수가 없다. 사설 IP 주소로. 그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이 공인 쪽으로 가져와서 해보면 이쪽으로도 접속이 되고 여기서 이쪽으로도 접속되고 같은 랜상에서 잘 접속이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이 과제였어요. 이 과제였죠. 어쨌든 그래서 요거죠, 그죠? 그래서 요게 지금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BM2에서 RDP를 설치하고 설정하고 방화벽 설정하고 다 해서 이제 윈도우에서는 BM2에 접속하면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윈도우 자체도 이 NAT 네트워크에 있으니까 아직까지는이 아니고 여전히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윈도우에는 지금 여기가 192.168.5.1 이런 사설 IP 주소도 있단 말이에요. 얘도 192.168.5.132 이런 식으로 같은 네트워크에 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 RDP 설치하고 여기서 접속하면 이 주소로 접속을 할 거예요. 5.1로 5.132. 네스텟 해보시면 이 NAT 네트워크 안에서의 주소들을 써서 접속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이 된다 하는 거고, 그러나 BM1에서 BM2로의 RDP 접속은 물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이제 프리 RDP 설치를 해야 되죠. 클라이언트 설치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접속은 안 된다. 이건 공인 IP 주소에서 사설 IP 주소로 안 된다. 얘는 공인 IP 주소, 사설 IP 주소가 다 있기 때문에 사설 IP 주소로 접속이 되지만 여기서는 얘는 공인 IP 주소만 있기 때문에 접속이 불가능하다. 그게 이거고요. 7번이 이제 BM2를 그러면 브릿지로 꺼집어내와서 1위로 꺼집어내와서 여기에 연결하고 주소 세팅을 하고, 뭐 그 과정은 BM1하고 똑같으니까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만 동일하게 해보면 잘 될 것이다.
물론 윈도우에서 VM2 RDP 접속할 때는 이제 공인 IP소로 왔으니까 여기서 접속할 때도 공인 IP소로 접속이 되겠지. 얘네들 간에 1대1로. 아까랑은 또 다른 양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VM1에서도 VM2로 RDP 접속이 될 거다. 심지어는 실습실의 다른 PC에서도 다 공인 IP소를 쓰는 같은 네트워크니까 VM1, VM2에 다 공인 IP소로 접속이 될 것이다. 그런 실습이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DP까지 네트워크에 관한 실습은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기본 사용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오늘은 뭐 여러분들 실습한 거는 따로 그냥 제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런 걸로 할게요. 예, 마칩시다.